안녕하세요. 케글 온라인 댓글 공격성 판정 경진대회에 참여한 황인성, 정예림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회 소개와 평가 지표를 다룬 후 데이터에 대한 EDA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머신러닝 모델과 딥러닝 기반 언어 모델을 통해 학습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시행착오 및 개선과 성능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회는 댓글에 담긴 공격성, 즉 욕설, 비난, 외설적 표현 등 공격성의 정도를 예측하는 대회입니다. 평가 지표로는 커스터마이즈 AUC를 사용하였습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턱식을 잘 구분하는가와 편향 없이 잘 구분하는가 총 두 가지를 목표로 다룹니다. 다음은 트레인과 테스트 셋의 비교입니다. 트레인 셋에는 다음과 같이 ID, 커멘트 텍스트, 수치형 변수 총 42개와 타깃 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셋에서는 트레인 셋에 포함되어 있던 수치형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ID와 커멘트 텍스트만 담겨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레인 셋의 피처별 결측 분포입니다. 다음 두 표와 같이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컬럼은 결측지가 매우 많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턱식TT와 관련된 컬럼은 결측지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커멘트 텍스트에는 총 3개의 결측지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타깃값 분포입니다. 다음 그래프와 같이 실제 타깃값의 분포는 매우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확률 분포도 다음과 같이 0.2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나 양쪽 끝으로 갈수록 분포도가 매우 적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커멘트 텍스트의 불용어 비율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는 것과 같이 0.5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점점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 대부분의 커멘트 텍스트에는 불용어가 반 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타깃값, 즉 턱시시티가 0.5 이상인 커멘트 텍스트의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트럼프, 피플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이는 데이터가 수집됐던 시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톡식시티와 관련된 총 6개의 피처가 0.5 이상인 커멘트 텍스트의 워드 클라우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킬, 쉿, 피플, 블랙, 무슬림과 같이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단어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처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스키 코드와 URL 제거를 한 후 소문자화하였고요. 다음으로 커멘트 텍스트인 텍스트 데이터에서는 TF-IDF 벡터화를 통해 모델에 넣기 위해 수치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타깃 레이블을 생성하였습니다. 실제 주어진 타깃 값을 사용하지 않고 독성과 관련된 컬럼 총 6개의 합산 값을 사용하여 0, 1로 나누어 타깃 레이블을 생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머신러닝 모델은 총 3가지입니다. 처음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을 목표로 하였을 때는 XGBoost와 LightGBM을 사용한 총 5개의 모델을 사용하려 하였지만 TF-IDF 점처리를 통해 모델을 학습해본 결과 GPU 사용량과 연상량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어 총 3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선형 결정 경계를 기반으로 클래스 확률을 출력하는 선형 분류 모델입니다. 최적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예측 성능은 0.86961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머신러닝 모델은 리니어 SVR입니다. 해당 모델은 최대 오차 범위 내에서 선형 회귀를 수행하며 마진 기반으로 예측하는 SVM 회귀 모델입니다. 최적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고요. 예측 성능은 0.87611로 앞선 베이스라인인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는 조금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리니어 SVC는 최대 마진을 찾는 선형 SVM 기반의 분류 모델로 확률을 직접 출력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칼리브레이티드 클래시파이어 CV를 사용해 확률 보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적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고
예측 성능을 확인해본 결과 0.88734로 앞선 두 모델보다는 꽤나 향상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리더보드 상에서는 2278등을 기록하여 다소 아쉬운 성능을 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머신러닝 모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판단되어 딥러닝 기반 모델을 사용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사용한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제 딥러닝 모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었던 이제 모델들은 머신러닝을 이용한 모델이었고 그 성능이 0.9라는 저희의 개인적인 목표를 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기 리더보드의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을 때는 그 0.9를 넘은 분들이 모두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사용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딥러닝 기반의 RLM을 사용을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좀 더 배경적인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단어 기반의 인베딩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은 이제 문장 단위의 인베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이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가 이제 그냥 단순히 농담식으로 던지는 단어인지 아니면 실제로 독성이 있는 단어로 라벨링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앞뒤 단어들을 통해서 이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성능 향상의 측면에서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처리는 앞과 같게 진행을 하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똑같이 링크 제거나 대문자는 소문자로 통일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이제 첫 번째로 GPT-2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해봤는데요. 이때는 그 데이터를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워낙 GPU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고 저희는 캑을 노트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한된 GPU 사용 시간인 30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보기 위해서 초반에는 데이터 수를 극단적으로 줄인 180만 개의 샘플 중에 3만 개, 즉 2%의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던 결과 초반에는 이제 점수 자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양을 회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도 내리게 됐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의 핵심은 이제 어텐션을 통해서 앞뒤에 이제 단어들과 연관성 이런 걸 전체적으로 문장 단위로 인베딩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코드를 짤 때 보니까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성능이 너무 낮게 나온 거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텐션을 다시 넣고 개선을 한 것과, 그리고 그 애초에 라벨 자체가 독성이 있냐 독성이 없냐 이 자체가 굉장히 데이터 수가 불균형합니다. 그러니까 톡시시티가 없는 문장의 경우에는 거의 전체 데이터의 92% 가량이고, 그 독성이 있는 문장은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2대 8의 비율로 이제 독성이 있는 8% 쪽 데이터에 그 가중치를 더 줘서 이제 학습을 하는 식으로 변화를 준 결과 0.868 정도로 굉장히 다시 성능 향상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봤듯이 그 데이터 양이 그렇게 많이 학습이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데이터 양을 다시 늘려서 이제 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코드 자체도 이제 문제없이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모델만 바꿔서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트레인 데이터 180만 개 중에 80%인 140만 개를 대상으로 대폭 늘려서 이제 다시 한번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봤고, 이때는 성능이 0.92로 나름 저희 목표치 0.9를 넘은 수준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 앞서 말했듯이 이제 데이터 수가 증대가 돼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버트 모델 자체가 이제 GPT-2 대비 이런 분류 같은데 굉장히 강점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이제 GPT-2는 데이터 양이 굉장히 작은 상태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똑같이 많이 늘린 상태에서 확인하면 어떤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성능 개선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0.90 그러니까 0.86 정도에서 성능 향상이 일어났지만 버스트 모델인 0.929보다는 낮은 이제 상태가 나오게 됐습니다. 앞서 봤었던 이제 알고리즘 자체의 이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실제로 둘을 앙상블 했던 모델도 최고 점수에 비해서는 낮은 성능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성능 같은 경우에는 리더보드 1789위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쉬운 점도 있고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봤었던
이런 모델들은 사실 시도 자체는 굉장히 많지 않았지만 그 이유가 초반에 TPU를 사용하려 했었던 시도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입니다. 캐글에서 이제 TPU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TPU에 좀 이슈가 많아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게 시스템 이슈가 아닌 코드 이슈라고 판단해서 개선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썼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판단을 하고 GPU 환경으로 넘어와서도 코드를 안정화하면서 다시 이제 오류를 점검을 할 때 GPU 학습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주간 30시간 중 자기 전에 6시간을 돌려놓고 잤다 했을 때 실패가 뜨면 이제 이 6시간은 굉장히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러 발생이 있어서 시간을 많이 썼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에포크 단위의 학습 대신에 스텝 단위로 그 세밀화된 학습을 진행하도록 이제 다시 정책을 바꿨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델 학습 가중치 같은 거를 중간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저장 후 다시 불러오는 이런 학습을 가져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GPU의 학습 속도 자체도 많이 개선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후 좀 더 시간이 된다면 GPU 자체에 제약이 없는 게 가장 일단 최선일 것 같습니다. 순위권 안에 든 모델들은 저희처럼 이제 소형 모델인 디스틸드 버트가 아닌 버트 베이스나 버트 라지 모델을 사용하는 환경이고, 그리고 저희처럼 디스틸드 버트 같은 걸 사용한다 하더라도 파라미터의 최적화가 이제 좀 더 이루어진다면 성능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두 가지의 이제 정책을 시행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는 트랜스포머 기반이 아닌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앙상블 측면에서는 다양성 있는 결과를 내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의 직소 모델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